한국 사람이 어떻게 바다와 이곳의 삶의 방식에 대해 알겠어? 프랑스 어촌의 고집스러운 한 어부가 한국에 던진 도발적인 한마디. 처음에는 고집스럽게 외면했지만 폭풍 속에서 마주한 놀라운 경험이 그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드레이고 프랑스 브리타니의 험한 해안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왔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바다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고, 매일이 바다와의 도전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바다가 때로는 온화하면서도 때로는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의 차갑고 강한 바람을 마치 어제처럼 기억했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은 아직 어둡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저를 일터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 아침 저는 제 작은 배를 준비하면서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공기는 무겁고 바람은 앞으로 닥칠 거친 날씨에 대한 비밀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물결 위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바다가 때로는 특별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면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물망을 손에 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며 저는 출항했어요. 가족에게 전해 내려온 굳건한 전통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파도가 점점 높아지자 저는 오랫동안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잔잔할 때 맑고 푸른 바다와 자유의 맛이 담긴 짭짤한 바람을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제 해지고 낡은 손가락 하나하나는 고된 노동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제 선조들이 실천했던 옛어업 방식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어왔어요. 제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선조들의 지혜를 깊이 신뢰했어요. 하지만 그날 해안에서 멀어져 노를 저으며 가던 중 저는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이 스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멀리 떨어진 곳, 특히 한국과 같은 이국적인 나라들의 풍습에 대해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음식이나 전통에 대해 많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들의 방식이 저와는 달랐고 저는 프랑스식 삶의 방식만이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낯선 것을 시도해보려는 생각에 저는 머리를 저으며 저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이런 낯선 방식이 필요 없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어요. 폭풍이 다가오면서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단지 그 스릴 때문만이 아니라 바다와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바다 자체가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해 저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만 같았어요. 파도가 배 옆을 넘어와 짭짤한 물로 저를 흠뻑 적셨고 저는 배의 옆구리를 꽉 붙잡으며 폭풍이 무엇을 던져도 맞서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점 한 점의 바람이 자연의 힘을 일깨워 주었고 그때 저는 작으면서도 동시에 용감하다고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전통에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제 작은 마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폭풍은 겸손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마치 바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던 옛 방식 너머에 숨겨진 신비와 진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한국과 같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제게 아직 새로웠고 제 삶의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배가 흔들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저는 당면한 일에 집중했어요. 수평선을 주시하며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폭풍은 도착했고 그에 맞서 존중을 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위험의 스릴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날의 이야기를 꼭 전하리라 다짐했어요. 격렬한 폭풍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찾아온 변화의 속삭임까지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제 전통 너머의 세상이 얼마나 저를 놀라게 할지 몰랐지만 폭풍을 통해 배울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 차갑고 폭풍우 치던 저녁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 밤 제 작은 오두막 밖에서는 바람이 으르렁거리며 불었고 비는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저는 깜빡이는 촛불 옆에 앉아 길 잃은 듯 쓸쓸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날의 기억은 잊을 수 없는 후회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모든 일은 한 낯선 분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분은 말솜씨가 뛰어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약속과 매력적인 미소를 지니고 계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새로운 투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몇 번의 고된 어업 시즌을 보내고 나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매우 희미해졌어요. 저는 이미 겪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믿고 싶었어요. 낯선 분의 말씀은 제게 생명의 줄기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분을 믿었어요. 저는 제 저축을 그 분께 넘겼을 때 제 마음속에 느껴진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바다에서 번 돈 한 푼 한 푼을 모으느라 많은 세월을 보냈고, 이게 바로 제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줄 기회라고 믿었거든요. 마치 제 운명을 드디어 제 손으로 쥐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낯선 분은 점점 모습을 감추시고 그분의 약속들은 빈말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씁쓸한 아침 저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속았다는 사실을요. 제 모든 저축은 무너져 내렸고 거센 밀물에 씻겨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사라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짓 약속의 담보로 제 소박한 배까지도 가져가 버리셨어요. 제 배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제 정체성의 일부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그것을 잃는 것은 마치 제 영혼의 한 조각을 잃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마치 암흑 구름이 제 삶 위에 내려앉은 것처럼 느꼈어요. 그 후에 매일은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수단 없이 또 다른 하루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제 머릿속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내렸던 모든 결정들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순진했는지, 속임수에 불과한 사람을 믿어버렸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마을의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애써주셨어요. 따뜻한 말과 작은 위로를 건네주셨지만 제 마음에 내려앉은 무거운 짐을 덜어주진 못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항구에 앉아 거칠게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인생이 색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한때 기뻤던 제 영혼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대체되어 버렸어요. 밤이면 제 작은 침대에 누워 그날의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되새기곤 했어요. 낯선 분의 목소리가 그분이 한 모든 말들을 떠올리게 하며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제 자신과 그동안 저를 이끌어주었던 옛 방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전통에 그렇게 매달린 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운이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상실의 고통은 너무나 날카로웠고 제가 다시 웃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매일매일 상실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저는 내면 깊은 곳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배우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비록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바라보기는 어려웠지만요. 제 인생이 이곳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큰 상실은 영원히 제게 한 자국을 남길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거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루하루가 전날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고 저축과 재배를 잃은 상실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해안가에 앉아 잔잔한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잠기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시원한 아침 모든 것을 바꿀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부두 근처에 서서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인물이 마을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성은 부드러운 기품을 지니고 계셨고 어둠을 가르듯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나경이었고 곧 그녀가 한국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약간의 의심이 생겼어요. 저는 예전부터 한국과 그들의 낯선 풍습에 대해 생각해왔거든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바다와 이곳의 삶의 방식에 대해 알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뭔가 달랐어요. 나경 씨는 차분한 존경심을 담아 다가오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했어요. 나경 씨는 인사하시며 자신을 해상무역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나경 씨는 브리타니에 특별한 임무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귀중한 해산물과 그것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배우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말씀은 부드럽게 다가왔고 저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서 주의 깊게 듣게 되었어요. 제 상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경 씨는 해산물 중 하나인 오징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녀의 나라 한국에서는 오징어를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 요리에 대해 간결하고 생생한 말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오징어는 깨끗이 손질한 후 천천히 조리하고 여러 가지 양념과 섞어 깊고 풍부한 맛을 낸다고 하셨어요. 그 설명을 듣자 제 입안에 군침이 돌았고 그 요리의 독특한 향과 맛이 상상되었어요. 나경 씨는 저희 브리타니의 차가운 바다에서 잡은 오징어로도 한국식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제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기에 제가 항상 알고 지낸 방식과는 너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옛 방식을 계속 생각하며 작은 달팽이가 새로운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리 없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경 씨가 계속 말씀을 이어갈수록 제 호기심은 점점 커졌어요. 그녀의 말은 간결하고 명확하였고 강요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초대하는 듯 했어요. 그것은 제 상실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나경 씨는 때때로 변화가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폭풍에는 끝이 있잖아요. 라고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바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도 예상치 못한 더 큰 것을 주기도 하죠. 그녀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제 생각이 너무 굳어졌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제 전통의 강인함을 믿어왔지만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가 온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경 씨는 저에게 한국식 방식으로 브리타니의 오징어를 다루는 방법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동안 품어왔던 위험과 옛 의심들이 다시 떠올라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친절과 분명한 열정이 저를 안심시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도해보자는 데 동의했어요. 그날 우리는 물가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나경 씨는 간단한 말과 분명한 몸짓으로 자신의 과정을 한 단계씩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가 몇 마리의 오징어를 모아 조심스럽게 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배웠어요. 그녀의 방식은 제가 익숙한 것과는 많이 달랐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희망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 상실로 인해 깊이 새겨진 상처를 치유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상태를 느꼈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나경 씨의 방문은 제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저는 제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뜻밖의 방문객이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나경 씨께서 큰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실 때 과거의 상실감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시원한 아침 저는 항구에 앉아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경 씨께서 제게 다가와 제 심장이 희망으로 두근거리게 하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녀께서는 우리 마을이 그동안 많은 어부들이 무시해왔던 오징어를 함께 잡아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브리타니에서는 많은 어부들이 이 작은 생물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버리곤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보물처럼 여긴답니다. 나경 씨께서는 자국에서 오징어를 오징어 무침이라는 요리로 만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요리는 매콤하고 새콤한 맛으로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이 작은 오징어가 특별한 무언가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녀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의 그림을 그려주었고 우리가 겪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이 밀려왔어요. 저는 늘 프랑스 해산물이 최고라고 믿어왔고 모든 것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는 맛있는 생선과 조개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낯선 것에 신경 써야 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경 씨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께서는 안드레, 당신의 어업 실력은 훌륭해요. 당신은 용기와 결단력으로 바다를 누비셨어요. 다른 이들이 버리는 모든 오징어를 모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로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섞으면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옛 신념의 껍데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제 전통과는 다르더라도 다른 문화에도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혹시 우리 마을이 빈곤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아닐까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한때 버려왔던 것을 소중한 음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제 안에 작은 불빛이 켜진 것처럼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른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인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나경 씨께서 다시 한번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오징어를 손질하는 방법과 이 새로운 요리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녀께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재료 샘플도 함께 가져와서 저희가 맛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나경 씨께서 소개해 주신 향신료 냄새는 강렬하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따스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놀라움과 희망을 동시에 담은 표정을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희는 함께 모여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항구 근처에 작은 부엌을 마련해서 이 새로운 레시피를 시험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직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무리의 에너지가 저를 끌어올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이 되어 우리 모두가 불운을 밝은 미래로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슬픔과 상실이 새로운 흥미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해가 지고 수평선 아래로 내려갈 때 저는 나경 씨와 함께 해안에 서 있었어요. 그녀께서는 바다를 바라보시며 모든 파도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진실임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제 과거의 전통과 새로운 문화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섞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결심했어요. 제 상실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제 우리 마을 전체에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되었어요. 저는 나경 씨의 아이디어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날씨가 맑고 바다가 잔잔해서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저는 오래된 나무 부두에서 다른 어부들을 모아 제 계획을 공유했어요. 저희는 평소 잡던 물고기뿐만 아니라 한때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작은 오징어들도 함께 잡자는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에게 닿기를 바라며요. 비록 몇몇 친구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 판단을 믿어주셔서 결국 다 같이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경 씨는 브리타니와 한국 사이를 오가셨어요. 그녀께서는 한국식 오징어 손질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경 씨께서 오징어를 조심스럽게 손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작은 보물을 다루듯 섬세하게 대하는 걸 느꼈어요. 이어서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드는 방법도 보여주셨어요. 향신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면서 낯설면서도 기분 좋게 다가왔어요. 몇몇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모두 주의 깊게 듣고 한 단계 한 단계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기에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게는 너무 낯설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나경 씨께서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방식이 우리의 옛 방식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새로운 맛을 더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오후 여러 번의 연습 끝에 드디어 양념된 오징어 한 통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는 모두 부두 근처의 작은 회관에 모여 처음으로 그 요리를 맛보았어요.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제 입안을 가득 채우더니 놀랍고도 기분 좋은 맛을 선사했어요. 모두의 눈에 경이로움이 떠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이 요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서 아름다움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젝트는 점점 커졌어요.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고 어느덧 몇몇 사람만의 일이 아닌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하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징어를 모으고 나머지 시간은 손질하고 양념하고 요리하는 데 보냈어요. 일이 힘들었지만 공기 중에는 새로운 기운이 가득했어요. 제가 이웃들이 우리 요리를 맛보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그 요리는 인기를 끌었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친구들과 함께 일하며 나경 씨의 인내심 어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친절한 마음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제 전통과 다른 문화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비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축하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우리 방식만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서로 배우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이 새로운 기회는 단지 저희의 어업과 요리 기술을 향상시킨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지나간 것에 너무 집착하면 때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듣고 적응하며 변화에 열려있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과 우리 마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때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온 여정에 감사한 마음을 느껴요. 한때 저에게 너무 큰 슬픔을 안겨주던 바다가 이제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품고 있어요. 때로는 뜻밖의 방문객이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저는 우리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던 그 아침의 따스함을 아직도 기억해요.
한국식 오징어 요리를 시도한 몇 달 후 제 눈앞에서 우리 작은 어촌이 완전히 변해갔어요. 매일매일 희망의 징조들이 보였어요. 한때 의심했던 그 요리가 진짜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브리타니 전역은 물론 심지어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 새로운 삶의 맛은 우리 마을에 추가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그 돈으로 낡은 배들을 고치고 세월의 무게에 지쳐 부서진 집들을 다시 지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집스러운 어부가 아니었어요. 변화와 다양성이 전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에 기쁨과 안도의 미소가 가득한 것을 보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자부심이 솟아올랐어요. 우리 모두는 상실과 절망의 어두운 시간을 새로운 것, 다른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극복했어요. 저는 배움의 교훈을 나누고자 리더로서 한 발짝 나아가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우리 마을은 항구 근처에서 성대한 축제를 열었어요. 거리에는 알록달록한 현수막들이 걸렸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온 공기를 채웠어요. 배경에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기쁨에 춤을 추었어요. 저는 축제 한복판에 서서 이웃과 친구들, 심지어 먼 곳에서 온 방문객들까지 둘러싸인 채 그 순간을 만끽했어요. 그때 저는 우리가 이룬 성공이 단순히 오징어나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이의 싹튼 단합과 우정 때문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경 씨께 다가갔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따뜻한 눈을 바라보며 나경 씨, 새 아이디어가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는 한국과 그 멋진 문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 각자의 다름이 함께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나경 씨께서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미소에 따뜻하게 보답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안드레.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열 때 멋진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한국은 배려와 창의력이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자랑스러워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씀이 축제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고요한 해안을 걸으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을 포기할 뻔했던 어두운 날들을 회상했어요. 이제는 부드러운 달빛과 잔잔하고 안정된 파도 소리가 모든 폭풍은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행복하며 단합되어 있었어요. 저는 마을의 젊은 어부들과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두세요. 모든 문화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고 우리가 함께할 때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씀이 그들에게 용기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지혜를 존중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랐어요. 결국 큰 상실의 시간이 희망, 단합, 그리고 변화의 여정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든 모두가 소중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마을은 협력과 존중,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도전이 가장 멋진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진리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웠어요. 바닷가에 서서 저는 제 과거 전통과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 모두와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해안에 부딪히는 모든 파도는 인생이 놀라움과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내고 약속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